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19장 도전 프로젝트 두 번째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포인트와 관련해서 살펴봤던 여러 가지 내용을 응축해서 한번 같이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도전할 내용은 동적 메모리 할당을 적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도전 과제에서 했던 부분. 근데 그때는 정적 메모리 할당, 그러니까 최대 별의 크기를 미리 정해놓고 했었죠. 이번에는 그것이 아니라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아서 전체 학생수를 사용자로 입력받아서 해당되는 사용 숫자만큼만 메모리를 할당하는 동적 메모리를 할당하는 식으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학생수를 입력을 받고요. 먼저 예를 들어서 전체 학생수 3을 입력을 했죠. 그리고 각각의 학생에 대해서 학생의 개인정보와 감별 점수, 그러니까 이름 그리고 국영수 점수를 이렇게 입력을 받는 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결과를 출력하게 되는데 학생별 점수의 합계, 그래서 3명을 입력을 했으면 각각의 사람별로 평균값 그리고 과목별 과목별로 평균을 이처럼 출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작성할 프로그램의 순서들을 한번 플로차트를 잠깐 작성을 먼저 해보자면요. 먼저 학생수 num underbar student 입력을 받죠. 학생수가 0보다 커야 되겠죠. 만약 작으면 프로그램을 끝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외 처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럼 학생수만큼 세 과목의 메모를 할당하고요. 각 과목별로 메모를 할당하게 되고, 물론 메모리 할당이 실패해도 프로그램은 끝나게 되겠네요. 자, 우리 학생수만큼 이름 배열도 또 할당하고요. 이 경우 메모리 할당에 또 실패했다. 그래도 프로그램 종료하는데, 단 이때는 앞서 할당했던 메모리를 먼저 해제해주고 끝내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모리 할당이 끝났으면 이제 그다음부터 할 게 뭐죠? 이 학생들의 실제 정보를 입력을 받게 되겠죠? 입력을 받고 총점도 계산하고 계산에 성공했으면 학생별 정보를 출력하고 각 과목별 평균 점수와 총점 평균 출력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이름하고 세 과목의 메모리, 앞서 우리 메모리 할당했던 거 해제해주고 프로그램을 끝내는 식으로 프로그램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현되는 함수는 아래와 같이 학생수를 입력받는 함수, 그리고 메모리 할당하는 함수, 메모리 해제하는 함수, 할당 해제하는 함수가 되겠죠. 자, 그리고 학생별 이름과 세 과목 점수 입력받는 함수, 그리고 계산하는 함수, 그리고 출력하는 함수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우리 메인 함수 소스를 보고 그리고 각각의 주요 함수별로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프로그램 작성의 시작은 새로운 솔루션,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죠. 자, 그래서 19장 도전 과제, 도전 프로젝트에 해당되는 솔루션과 프로젝트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빔 프로젝트고요. 콘솔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자, 소스 파일 추가로 해서 새 항목 C++ 파일 선택하고요. manage score.c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작성을 준비가 됐네요. 저장 한번 하시고, 네, 먼저 메인 함수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프로그램 우리 작성할 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예, 먼저 학생수를 입력받아야 되죠. 그리고 나서 그 학생수의 만큼의 국영수 점수를 저장할 별을 동적으로 별을 선언해 줘야겠죠. 그리고 총점 점수를 저장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학생별 이름을 저장해야 되니까 캐릭터 포인트의 배열이 되니까 더블 포인트를 이용해서 pp student name, 그래서 더블 포인트를 선언해 줬고요. 동적 문자열 배열을 동적 문자열 배열을 생성하기 위해서 선언해 주었습니다. 자, 이게 이 프로그램에 사용될 데이터들이 되겠고요. 이제 그러면 플로우를 로직을 따라서 우리 좀 전에 살펴본 거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수를 입력받아야겠죠. 자, 그래서 get student num인데, 그래서 이것은 반환된 것은 인티저 값이 되겠죠. 따라서 함수는 하나씩 해보도록 할까요? 네, 학생수를 입력받는 함수를 선언해주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학생수 0보다 작으면 끝나야 되죠. 무리입니다. 학생수는 0보다 커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학생수만큼 세 과목의 메모리를 할당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성공했으면, 그리고 실패했으면 이런 거죠. 자, 따라서
두 번째 함수 선언은 int allocation student score인데, 이제 입력 값이 뭐냐면 학생 수가 되고요. 아웃풋 값은 뭐가 되죠? 예. 동적으로 할당된 1차원 배열을 아웃풋 값을 전달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 이 같은 경우에 더블 포인트로 넘겨줘야겠죠? 그래서 pp score 코리안. 자, 그리고 나머지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별 영어 점수 배열, 1차원 인티저 배열을 결과값으로 전달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처럼 더블 포인트로 선해줬다는 것. 그리고 수학 점수랑 마지막으로 총점 점수에 대해서도 이처럼 더블 포인트로 할당하게 되겠습니다. 자, 학생 수만큼 세 과목 및 전체 점수에 대해서 메모리 할당을 해줘야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성공했다. 그 성공 여부를 리턴하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런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학생 수만큼 학생 이름을 학생 이름의 배열을 할당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또 함수 선언을 또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만큼 반환되는 것이 캐릭터 더블 포인터로 반환해줘야겠네요, 그렇죠? allocation student name인데, 이 같은 경우에는 또 학생 숫자를 또 입력 파라미터로 전달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학생 이름까지 했으면 그 다음에 학생 정보를 입력을 받고, 그 다음에 학생별 총점을 계산해 줘야겠네요. 그렇죠? 학생들의 정보 입력받는 함수 보이드 타입을 할까요? 그래서 학생 수만큼 입력받고, 다음에 각각의 1차원 배열 시작 주소를 넘겨줘야겠죠? 그래서 인티저 포인터, pscore 코리안, pscore 잉글리시, pscore 매스매틱스, 그리고 문자 배열의 시작 주소를 더블 포인트 이렇게 넘겨줘야 되겠습니다. 학생들 정보 입력받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뭐죠? 학생들 정보 입력받고, 그 다음 단계는 각 학생들별로 총점을 계산하는 거죠. 캘크 스튜던트 토탈 스코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학생들별로 총점을 계산하는 거고, 성공 여부를 인티저 값으로 반환한다는 거죠. 입력 파라미터는 학생의 수랑, 다음에 각 점수의 배열의 시작 주소를 넘겨주고요. 그리고 총점 배열도 넘겨주게 되겠습니다. 자, 각 학생별 총점을 계산했으면 그 다음에 남은 것들은 뭐죠? 각 학생별 정보를 출력하고 과목별 평균 점수 및 총점 평균을 출력한 함수를 구현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각각에 대해서 이처럼 타입으로 선언을 해주고요. 입력 파라미터는 동일하게 학생 숫자와 각각의 점수에 해당되는 별의 시작 주소를 전달해 주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같은 경우 학생 이름을 또 출력해야 되니까 학생 이름에 대한 문자열 배열의 시작 주소를 또 넘겨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남은 것은 마지막으로 메모리 해제하는 것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학생 이름 문자열에 대한 문자열 배열이죠. 문자열 배열에 대해서 메모리 해제하는 deallocate student names가 되고요.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숫자를 꼭 한 번씩 넘겨줘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시작 주소만 전달되기 때문에 몇 명인지 알 수 없다고 그랬죠. 예, 그리고 각 과목별로도 할당된 배열들에 대해서도 이처럼 전달해 줘야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각각의 그 메인 함수의 플로우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봤고요. 그래서 메모리 해제하고 최종적으로 과목별 점수 메모리 해제를 해줬고요. 그리고 이 함수들의 선언을 이처럼 메인 함수 앞에 이렇게 선언을 쭉 나열해 주었습니다. 별로 이렇게 보기가 좀 깔끔하지 않죠? 이 부분 우리 25장 모듈화 프로그램 할 때 함수 선언들을 어떻게 하면 좀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가 이런 건 이제 모듈화 프로그램에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우리는 이제 이 메인 함수에서 선언한 사용한 이 함수에 대해서 하나씩 그러면 구현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수 입력받는 getStudent num입니다. 반환 값이 인티저 값이고요. 특별히 뭐 어려운 부분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내부적 로컬 변수를 지역 변수한 선언해주고, 학생 수는 출력해주고, 스캔앱을 통해서 입력받고요. 학생 수를 한번 출력해주네요. 그리고 입력받은 학생 수를 반환해주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함수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학생 수만큼 각 과목별 및 총점에 대한 1차원 배열을 메모리 할당을 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allocation student score인데요. 먼저 학생 수를 전달받아서 0으로 작거나 같으면 메모리 할당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냥 리턴하게 되겠고요. 이때 이제 그냥 0을 리턴하는 거죠. 즉 실패했다는 뜻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각 학생 수만큼 인티저 배열을 생성을 해주는데요. 국, 영수, 총점에 대한 1차원 배열을 할당해 주는데 인티저에 대한 1차원 배열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처럼 여러 개의 1차원 배열을 결과값으로 전달해 줘야 하기 때문에 이처럼 더블 포인터를 전달받아서요. 그래서 더블 포인터에 그 해당되는 저장되는 주소 값으로 새롭게 할당된 메모리의 시작 주소를 대입해 줬습니다. 우리 앞서서 동적으로 1차원 배열을 할당하고 그것을 함수의 아웃풋 결과값을 하는 것을 우리 15장, 16장에서 배웠죠. 그래서 그 기법을 그대로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각 과목별로 1차원 배열을 할당하고 할당된 시작 주소를 더블 포인트에 저장된 값으로 이렇게 넘겨주는 방법 썼습니다. 그리고 이게 동적으로 할당된 메모리가 다 할당이 되었다고 한다면 소궁했다고 1을 리턴하고 그렇지 않으면 0을 리턴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때 혹시 중간에 일부 할당된 메모리가 있는지를 이처럼 전달해 주어서 디얼로케이션, 그러니까 메모리 해제를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학생 수만큼 학생들의 이름을 저장하는 그러니까 문자열 1차원 문자열에 대한 또 배열을 생성해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allocation student name이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캐릭터 포인터의 1차원 배열이기 때문에 캐릭터 더블 포인터가 반환되는 데이터 타입이 되겠고요. 그래서 malloc을 해줘서 캐릭터 포인터를 이제 학생 수만큼 할당해서 캐릭터 포인터의 1차원 배열의 시작 주소를 이처럼 캐릭터 더블 포인터로 해서 반환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럼 각각의 학생에 대해서 실제 이름을 할당하는 부분은 우리 뒷부분에 학생의 점수 및 학생의 이름을 입력받는 쪽에서 그러니까 inf student inf 함수에서 실제로 각 학생별로 각 학생별 이름에 대한 메모리 할당은 함수 inf student inf에서 수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실제로 그럼 학생의 정보를 입력받는 inf student inf 함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수를 입력을 받아 있고요. 그리고 각 과목의 1차원 배열 시작 주소와 그리고 문자열 배열의 시작 주소를 전달받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내부적으로 템프 임시 변수를 선언해주고요. 특별히 학생 이름을 입력받기 위해서 임시 버퍼도 선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달되는 포인터 배열들의 포인터 값이 유효한지를 유효성 점검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학생 수만큼 루프를 돌면서 각각 학생의 이름을 전달받게 되고, 자, 첫 번째 학생 이름을 스캔앱을 통해서 SZ 버퍼에 이제 입력을 받게 되고요. 그 학생 이름이 0보다 큰지를 확인해서 만약 크다 그러면, 자, 여기가 이게 이제 실제로 함수 학생의 이름을 메모리 할당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문자열 배열의 i번째 시작 주소를 메모리 할당한 다음에 그 시작 주소를 i번째 문자열 배열의 i번째 주소로 이처럼 대입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메모리 할당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플러스 1을 해준 이유는 학생의 이름 제일 뒤에 어떤 거 널 문자를 하나 더 할당해 줘야 된다 그랬죠. 특히 문자인 경우에는 문자열인 경우 플러스 1을 해준다는 거 왜냐면 널 문자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할당된 메모리에 좀 전에 입력받은 학생 이름을 스트링 카피 복사해 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각각 구경수 점수를 스캔앱을 통해서 입력받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을 모든 학생 수만큼 루프를 돌면서 수행해 주게 되면 i번째 학생의 이름 할당해 주고요. 복사해 주고 그다음에 구경수 점수가 입력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의 총점을 계산하는 건데요. 이것은 학생 수와 그리고 각 과목 그리고 총점을 저장하는 1차원 배열의 시작 주소를 전달받은 다음에 물론 먼저 유효성 점검을 하죠. 그 다음에 루프를 돌면서
i 번째 학생의 총점은 i 번째 학생의 국영수 점수를 더하는 값으로 대입해 주게 되겠고요. 이게 다 모든 포문을 돌아서 모든 학생에 대해서 다 처리를 해주면 최종적으로 성공했다. 성공 여부를 1로 해서 리턴해 주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학생의 점수를 출력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이것은 학생의 총점과 학생의 이름을 저장하는 배열의 시작 주소를 전달받아서 루프를 돌면서 i 번째 학생의 이름 하고 i 번째 학생의 평균 점수는 결국은 과목이 3개니까요. 3과목 합계해서 나누기 3을 해서 출력해 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누기 3을 하지 않고 3.0을 한 이유는 평균 점수가 소수점 이하로 나타나기 위해서 자동 형변환을 해주기 위해서 나누기 3.0을 해줬죠. 그래서 학생의 이름과 평균 점수를 출력해 줬고요. 자, 다음으로 각 과목별 평균 점수를 출력해 주는데, 이 같은 경우는 학생 수를 입력받고 각 과목의 점수를 저장한 1차원 배열의 시작 주소 전달받게 됐는데요. 자, 먼저 각 과목별로 이제 평균을 구하죠. 평균을 구한 다음에 그리고 전체 평균을 또 구하내왔죠. 그래서 각 과목별로 평균과 총점에 대한 평균을 지금 출력해 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 과목별로 평균을 어떻게 구하는지 calc average score 함수를 이제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특정 과목의 평균을 구하는 calc average score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와 그리고 그 점수를 저장한 배열의 시작 주소와 그리고 결과값을 저장할 결과값을 반환할 변수의 주소를 가리키는 더블형 포인터 변수를 전달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밸리데이션 체크를 하고요. 학생 수만큼 루프를 넣으면서 먼저 각 과목별로 점수를 다 더하겠죠. 그리고 다 더한 다음에 점수를 뭘로 나누죠? 학생 수로 나누게 되겠습니다. 근데 학생 수 여기서 점수가 더블 타입이기 때문에 더블 타입을 정수로 나누면 더블 타입이 되죠. 그래서 템프에서는 각 과목별 평균을 구해주고, 그리고 전달받은 더블형 변수의 포인터 주소를 이용해서 실제 그 주소에 저장된 값을 좀 전에 우리가 구한 과목의 평균값을 대입해줌을 통해서 결과값을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이거 15장에서 배웠던 테크닉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전달해야 될, 리턴해야 될 아웃풋 값이 이렇게 두 개인 경우에 이처럼 포인터 변수로 전달받아서, 그러니까 주소를 전달받아서 그 주소에 저장된 값을 우리 이 함수 내에서 구한 값으로 대입한 것을 통해서 결과값을 반환하는 방식이었죠. 그래서 calc average score 함수를 호출하는 쪽은 어떻게 되어 있죠? 여기죠. 자, 국영수별로 이렇게 호출하게 되는데, 학생 수와 그리고 각 과목의 일자원 배열의 시작 주소 그리고 결과값을 저장할 변수에 그 주소를 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영수 각각을 저장할 더블 변수에 주소를 넘기습니다. 그래서 각 과목을 계산해서 해당되는 변수의 값으로 지금 구해진 값을 대입해주게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메모리를 해제해주는 두 함수 deallocate student name하고 deallocate student scores하고 어떻게 살펴보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 수를 전달받아야 된다 그랬죠. 시작 주소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시작 주소 이후로 몇 명의 메모리를 해제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먼저 널이 아닌지 숫자는 0보다 큰지 확인한 다음에요. 학생 수만큼 루프를 돌면서 해당되는 문자의 시작 주소가 널이 아닌지 체크한 다음에 그 시작 주소로 할당된, 즉 i 번째 학생의 이름에 대한 메모리를 해제를 해주고요. 그래서 모든 학생에 대해서 다 메모를 해준 다음에 실제로 문자열 배열에 대한 메모리도 해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즉 캐릭터 포인터의 1차원 배열에 대해서 메모리 해제를 해주고요. 그리고 그 전에 먼저 각각의 i 번째에 할당된 캐릭터 배열에 대해서 메모리 해제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각 과목별로 이제 메모리 해제해주는 건데, 널 체크를 해준 다음에 각 과목별로 이제 그 동쪽에 할당된 메모리를 해제해주는 함수가 deallocate student scores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그럼 실제 이제 구현된 것을 실행을 잠깐 해보자면, 컨트롤 F5를 눌러서 컴파일 및 실행을 해보면요. 학생 수는 3, 첫 번째 이름은 홍길동 190, 80, 두
두 번째는 김길동 90, 80, 80. 이길동 80, 90, 95 이렇게 해주면 각 학생별로 평균을 출력해주고 그리고 각 과목별로 평균과 최종적으로 총점 평균을 이처럼 정상적으로 출력해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